사람들은 저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고 효심 깊은 며느리.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독한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결혼 첫날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우리 집은 전통이 중요하다고,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집은 지옥이구나. 3년. 3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웃으며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독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저를 칭찬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다고, 복덩이라고. 하지만 집에만 오면 달랐습니다. 이 나물은 물기가 너무 많다고,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냐고, 친정에서 배운 게 없다고 매일매일 갈아엎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제 인격을 참다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장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투성이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89년 일기.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만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수첩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1989년, 35년 전, 그 여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 다음 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통장, 대출 계약서, 채무 보증 서류, 홍정숙이라는 이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그 여자는 친구의 빚을 보증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도망가면서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죠. 2천만 원.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몰래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숨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그 뒤에 이런 더러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완벽하게. 그 여자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먼저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더 착해졌습니다. 더 친절해졌습니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반찬 맛있으셨어요?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살갑게 구냐고 물었죠. 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가족이잖아요. 며칠 뒤 그 여자가 계약서를 찾지 못해 허둥댔습니다. 저는 미리 숨겨뒀던 계약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거요? 그 여자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서류를 슬쩍 훑어봤습니다. 홍정숙, 채무자. 빙고. 일주일 후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님, 은행 앱이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여자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앱을 설치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몰랐죠. 제 휴대폰으로도 알림이 오도록 설정했다는 걸. 이제 그 여자의 모든 거래 내역이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입금, 출금, 송금, 대출 상환.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숨겨진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였습니다. 35년 동안 갚아온 이자. 아직도 원금은 1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시어머니의 완벽한 비밀. 이제 그 비밀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내가 너무 착하대. 효부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지만요. 이 바보 같은 남자야. 내 엄마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기나 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는 저를 더 의지했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도와줘. 수진아, 저것 좀 해줘. 수진아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완벽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느끼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수진아, 혹시 내 일기 본 적 있니? 저는 놀란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구나. 들켰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변했습니다.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심리전에서 제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슬쩍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물었죠. 뭐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해 보이시는 것 같아.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까?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행을 자주 가시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닐까?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행? 엄마가? 네, 제가 우연히 봤는데 매달 50만 원씩 어디론가 송금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뭐, 50만 원씩? 어디로?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혹시 여쭤보시는 게 그날 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어디다 돈을 보내는 거냐고, 왜 숨기냐고. 그 여자는 울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요.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결국 그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3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친구의 빚 보증, 남편 몰래 빌린 돈, 35년간 갚아온 이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어요? 35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여자는 울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저는 중재하는 척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무너져라, 완전히 무너져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주눅 들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여보, 저녁은 뭐 먹을까? 여보,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때? 모든 결정이 제 손을 거쳤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도 모두 제 말을 들었습니다. 3개월 후 그 여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무릎 꿇는구나. 이제야 빌는구나.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퇴원 후 그 여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봤습니다. 제 비위를 맞췄습니다. 역전이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7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반찬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 여자가 만듭니다. 저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설거지도 안 합니다. 그 여자가 합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TV나 봅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가 커피를 타다 줍니다. 저는 그냥 수다만 떨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한 복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때?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빚이 있잖아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집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네. 한 달 후 집 명의가 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완전히 제 것입니다. 6개월 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빚 정리해 드릴게요. 그 여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1천만 원 제가 갚아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어머님, 이제 제 말씀 잘 들으셔야 해요. 제가 집안일 하라고 하면 하시고, 제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시고,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계셔야 해요. 그 여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게임 끝.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완벽한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착하고 효심 깊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착한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 계산을 했는지, 그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차가운 복수심이 있었는지. 저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복수입니다.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완벽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만들고 지배하는 것. 그 여자는 이제 제 말 한마디에 눈치를 봅니다. 제가 웃으면 안도하고 제가 인상을 쓰면 두려워합니다. 3년 동안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여자. 이제는 제가 그 여자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공평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수가 너무나 달콤하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여자를 어떻게 괴롭힐까? 무슨 말로 찔러볼까? 어떤 표정으로 무시해볼까?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아주 교묘하게, 남편도 모르게, 남들도 모르게, 오직 그 여자만 압니다. 제가 지금 복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완벽한 며느리니까요. 착하고 다정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제 편인가요? 아니면 그 여자 편인가요? 시어머니한테 당한 며느리들은 이해할 겁니다. 제 이 복수가 얼마나 통쾌한지. 하지만 시어머니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도 이러는 건 아닐까 하고. 좋습니다.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참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든 모욕을, 모든 상처를, 모든 눈물을,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갚습니다. 100배로, 1000배로. 그러니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오늘의 착한 며느리가 내일의 복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여러분, 참지만 마세요. 하지만 충동적으로 싸우지도 마세요. 저처럼 하세요. 조용히, 천천히, 완벽하게.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웃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완벽한 미소로. 하지만 그 여자는 압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완벽한 거짓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불편하셨나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수진의 복수 정당한가요? 아니면 너무 과한가요? 여러분의 시댁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